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스포츠 보느라 바빴죠. 그렇죠. 예, 정말 A매치 네. 덕분에 한 네. 주간이 스포츠로 꽉 찼던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네, A매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테니스 오픈 대회도 있었고요. 네. 또 지난 주말에 끝난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육상에서도 네. 아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 주 동안 올림픽, 월드컵 못지않은 아주 분주한 한 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네, 정말 스포츠 풍년이었는데 먼저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많이 모았던 건 A매치였잖아요. 그렇죠. 이 브라질과 칠레 네. 두 팀과 붙었는데 사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열세를 다들 예상을 했지만 5대1이라는 스코어가 자칫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칠레전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황희찬 선수가 윙포드로 나오고 또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약간 그 벤투 감독의 실험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파라과이전이 하나 남아 있죠. 네. 이 경기만 좀 잘 치른다면은 남미 3연전에서 분위기를 업하고 또 어느 정도의 실험에서도 성공 가도록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경기가 또 손흥민 선수한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경기였죠. 네네. 어제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면서 A매치 통산 100경기째 그렇습니다. 출장을 하면서 이 센츄리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네. 어제 이 경기 전에 이 조카들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네네. 사실 손흥민 선수를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201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A매치 데뷔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유럽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 이제 함부르크였죠. 그 함부르크의 그 박물관에 가서 이 손흥민 선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약상, 그러니까 그때도 나이가 막 이제 20대 이제 접어들기 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 독일 그 현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은 앞으로 정말 대성할 선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축구 팬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랬던 선수가 이제 지금 11년이 지나서 2022년에 네. 이렇게 정말 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월드 클래스 선수가 이제 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제 이 A매치 100경기가 돼서 조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도 느꼈겠지만은 좀 많이 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직 네. 전성기입니다. 네. 그리고 센츄리 클럽 가입 기념 축포도 터뜨렸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골이 진짜 골망을 뚫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가 네. 그동안 대표팀에서 움직임은 좀 좋았는데 득점이 없었는데 무려 7개월 만에 득점이었죠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 득점하자마자 또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서 파라과이 이집트전에 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의 윙포워드 경쟁이 좀 더 가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황희찬 선수가 빠진 자리를 송민규, 엄원상, 또 나상호 이런 선수들이 언제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주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표팀의 전력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축구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A매치 월드컵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경기는 이제 해추통신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 오픈 대회 일주일 후면은 막을 내렸을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막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은 흑신이죠. 네. 라파엘 나달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결국 정상에 오르면서 메이저 통산 22승 최다 기록을 이제 경신을 했고요. 네.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선수 저희가 또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선수죠. 네. 이제 시비용테크 선수가 결국은 미국의 이제 신성 이 코코 고프 선수를 2대0으로 제압을 하면서 35연승을 거두면서 결국은 마침내 프랑스 오픈을 제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길 선수가 이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나달의 프랑스 오픈 우승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8강에서 조코비치를 꺾은 게 어떻게 보면 언더독에서 저는 꺾었다고 보는 점도 있거든요. 당장 저번 주에도 확률상으로 봤을 땐 조코비치의 확률도 높았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또 있었냐면 나달 선수가 발바닥에 이 관절이 변형되는 희귀병, 이 밀러 마이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 부상을 앓은 상태에서 마취 주사를 맞고 발바닥에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프랑스 오픈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 16강전 전날에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보러 가서 응원도 하고 네. 그 덕분에 또 레알 마드리드 우승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자신감의 표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시비용테크가 이제 35연승 달리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 기록이 또 이전에 비너스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었던 2000년대 이후에 여자 단식 최다 연승 기록에 있어서
있어서 타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12형 여자분은 12형 테크의 독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이제 독주 체제가 왔는데 네. 그 프랑스 오픈 같은 경우에는 신예들이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신예들을 활약을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알카라스 선수 네. 결국 이제 8강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에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알카라스의 이제 돌풍도 상당히 이제 눈길을 모았고요. 네. 덴마크의 루네 선수도 또 똑같이 2003년생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8강에 두 선수가 이렇게 남자 단식 8강 이제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에 함께 오른 것이 거의 뭐 지금 10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남자 단식에서의 이 세대 교체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던 이 시비용 테크 선수의 상대인 미국의 코코 고프 선수 이 선수도 좀 주목을 할 부분이 있는 게 네. 200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살이고요. 그러니까 마리아 샤라포바가 2004년에 이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최연소 결승에 오르고서 지금 고프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2004년에 이제 그 해에 태어났던 네. 이 선수가 지금 프랑스 그러네요. 오픈에서 네. 예, 이렇게 좀 결승에 올라가면서 뭐 과거에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네. 오사카 나오미 선수도 있었고 이렇게 시비용 테크 선수도 굉장히 아직은 좀 젊은 나이고 이 선수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 여자 단식에서의 신의 돌풍도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테니스 무대는 진짜 그 기존에 있던 대스타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마지막 네. 춤을 배고 있고 또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랑스 오픈 테니스와 함께 그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같은 날 막을 내리면서 네. 화제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금이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유스 여자 오픈 상금이 $10,000,000인 경우는 처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네네. 지난해 봤더니 상금이 절반이었더라고요. $550만 갑자기 2배로 뛰었고 네. 1970년에 $20,000,000에 비해서는 500배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US 오픈 상금 그 US 오픈 성적 1, 2, 3, 4, 5위가 그대로 상금 성적 1, 2, 3, 4, 5위가 된 거예요. 지금. 워낙 상금이 그 결과 큰 때문에. 대회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이 우승했던 이민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180만 막 지금 버버버 제가 만져본 적도 없는데 말하기 그렇죠. 지금 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 벌어들인 총 상금이 $154만 말이죠. 이미 벌써 작년 넘었죠. 총 상금을 넘어선 네. 한 그런 방으로. 것도.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금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 앞서 우리 단신에서 봤던 이 리브 인비테이셔널이 좀 영향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네. 이 인비테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회당 상금이 $2,500만. 와. 그러다 보니까 PGA 투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0만 때문에 금액 자체가 3배고 그런데 이 리브 인비테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출전 선수가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높고 상금은 높고 확률은 높고 확률 상금까지 높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넘어가면은 아직까지는 정말 기회의 땅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타이거 우즈가 그 1억 10억 달러였나요? 그 금액 1조 원. 야, 예, 1조 그 원. 금액을 거절하고 남았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PGA 입장에서는 정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증명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결정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리브 골프가 약간 좀 뭐 말도 많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렉각을 세우고 있는데 뭐 프로로서 혹은 또 자기 평생에 마치온 스포츠에 대한 존중으로서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골프가 조금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와 골프의 격차가 사실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자 골프가 메이저 대회의 이 상금이 계속해서 늘면서 네. 이번 프랑스 오픈의 여자 단식 우승 상금이 220만 유로,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약 29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30억 원 정도. 네. 예, 와. 30억 원 정도였고 아까 이민지 선수가 한 2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US 여자 오픈을 비롯해서 뭐 지금 AIG 여자 오픈 앞으로 열릴 대회들 뭐 그런 또 쉐브론 챔피언십, 그러니까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죠. 네네. 이런 대회들도 지금 메이저 대회 상금 규모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이게 좀 남자 투어와도 좀 이제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계 또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사실 우상혁 선수가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우승한 이후로 육상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있었던 그 50회 KBS 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에서 우상혁뿐만 아니라 김구경 선수 그리고 이제 비웨사 선수까지 또 이제 대결을 펼치면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고 우상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6월 말에 있는 이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까지도 네. 과연 출전을 하면서 7월에 있는 세계 선수권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 부분이 또 이제 우상혁 선수 팬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좀 이렇게 그 예비 준비, 그렇죠. 예, 시동을 걸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경기 재미로 따지면 사실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좀 우승을 확정을 압도적이죠. 지었고 그렇죠. 네. 마지막 시도에서만 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조금 주춤했을 뿐이고 네. 그 김구경 대 비회사 이제 100m 대결이 가장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지난 2일에 이 100m 경기가 상당히 재미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구경 선수가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김구경 선수가 10초 14를 기록을 하면서 대단해요. 3년 만에 10초 10대 기록을 네. 세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2위에 오른 선수가 비회사 선수가 아니라 이 김태효 선수인데 맞습니다. 10초 18을 기록을 했고요. 야. 그리고 한국 대학 기록이 이제 10초 18인데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의 이준혁 선수가 10초 22. 그러니까 비회사 선수는 레이스 중간 이후에 조금 이제 포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이면서 네. 11초대 기록으로 이제 최하위에 그쳤는데요. 음. 이렇게 10초 10대 선수가 국내 경기에서 이렇게 동시에 2명 이상 나온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와. 그러니까 김구경 선수가 그만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국내에서 생겨났다는 것, 이 부분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국내 1위가 된 게 벌써 몇 년째일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도적인 선수가 나오면 사실 경쟁자가 좀 있어야 예. 기록 단축에도 영향을 받고 김구경 선수의 기록이 자꾸 올라와야 세계 선수권에도 출전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세계 선수권 같은 경우는 참고로 10초 05를 찍어야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록에서 조금 더 줄여야 되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네. 달 26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사실 김구경 선수 입장에서는 22일부터 열리는 육상 경기 선수권에서 10초 05 이하를 찍으려면 이런 선수들이 치고 올라와 줘야 또 경쟁 의식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에선 바람직하죠. 이게 새로운 이제 후배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니까 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렇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창 뭐 이번 성적은 썩 좋진 않았지만 비회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이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콩고인 부모를 뒀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한국 국적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문 육상 교육을 받으면서 1년 반 만에 지난 2020년에 특급 기대주로 성장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예, 선수를 할 때 초기에 키가 182cm에 63kg. 그러니까 특유의 그런 어떤 이제 체격 조건과 함께 탄력도 좋고 굉장히 뭐 스피드까지 갖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 단거리 선수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 다 갖췄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BSR을 발굴한 지도자 이제 코치 같은 경우에는 24살에서 한 5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정도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키우고 시스템 속에서 또 많은 경험을 한다면은 한국 육상 단거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성장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종목들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여고부에서 네. 양예빈이라는 이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양예빈 선수 이번에 2위를 했고 이 양예빈을 이긴 신현진 선수도 이번에 이제 장거리로 좀 전향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년 여고부 랭킹 1위는 양예빈도 신현진도 아닌 박다윤 선수였단 말이죠. 이 선수가 이번에는 또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양예빈, 신현진, 박다윤 여자 육상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새로운 신예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육상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 주간 MLB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실컷 전반부에 좀 밝은 얘기했는데 좀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또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화이트삭스전에서 이제 4이닝까지 던지고 나서 자진 강판을 했단 말이에요. 팔꿈치 염증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점이 안 좋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진 강판이라는 거. 네. 보통 아프다는 얘기 잘 안 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부위라는 점. 이전에 다쳤던 데랑 같은 팔뚝 네. 혹은 팔꿈치 쪽의 염증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질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팀에서는 이런 점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탈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현지 언론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좀 시각이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디 애슬레틱의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은 네. 류현진이 최소한 몇 주 동안 결장해야 된다. 토론토가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길게는 몇 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게 단 4경기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더 아쉬운데 그 류현진 선수의 계속 그 몸이 좀 안 좋다는 게 그 현지 언론의 타깃이었는데 이렇게 또 탈이 났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MLB.com에서는 이제 이미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복귀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저스트 베이스볼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가 플레이오프에 떨어지는 팀도 아니고 만약에 가을 야구를 간다면은 로테이션에 있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선발 투수의 영입이 필요하다. 현지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 이거 우리나라 국내 야구도 외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 와중에 참 냉혹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또 이 입장에 서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편치가 않네요. 사실 처음 보는 모습이죠. 네. 예. 그 토론토가 당장은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빠진 타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게다가 지금 류현진 선수를 이제 대체하는 이 로스 스트리플링 선수가 오늘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 나왔는데 선발 6경기 만에 오늘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원래는 이 선수가 3이닝, 4이닝 정도만 보통 던지고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더블로 이제 같이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자원으로서 이제 활약을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캔자스 시티전에서 5이닝 1피안타 탈삼진 2개의 무실점 이런 활약을 펼치면서 향후에는 사실 또 이 7월 8월 넘어가면은 또 메이저리그 일정이 상당히 또 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복귀를 하더라도 그럴 때 로테이션 상황에서 어떤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은 그 큰 타격이 없다. 돌아와도 선발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사실 페넌트레이스에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유롭게 돌리려면 크게 6선발까지도 이제 돌리는 게 페넌트레이스는 필요하지만 단기전에 갔을 때는 선발 투수가 3, 4명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자리가 과연 류현진한테 주어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이 되면은 이제 단기 승부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굳이 6선발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류현진 선수가 또 불펜 피칭에 이제 불펜으로 투입되는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모쪼록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빠르게 복귀해서 또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우리 MLB 선수들 최지만 선수나 김하성 선수의 한 주간 활약은 어땠나요? 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지난달 30일 뉴욕 양키스전부터 해서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해서 4회에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4타수 1안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현재까지 타율 2할 6푼 3리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 연일 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제 이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는 4회 무사일루 상황에서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죠. 네. 이 샌디에이고 포수인 오스틴 놀라가 이 주자가 2루를 뛰는 걸 착각을 했다가 아무도 없는 2루에 송구를 했는데 그것도 김하성 선수가 다행히 잡아냈습니다. 다이빙 캐치로 잡았죠. 네, 네.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거의 더 이상 완전 막은 실점을 거죠. 네.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오늘 이 매치와의 경기에서도 이 7회 투아웃 상황에서 이 매치 우한 선발 이 칼로스 카라스코 이 에이스 선수를 상대로 해서 2루수 내안타로 출루를 했었고 네. 이것도 전력 질주해서 1루로 갔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마 마시라의 이 5월 2루타 때 재빨리 2루에서 3루로 돌아가지고 홈으로 이제 또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네. 들어와서 이제 세이브 됐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의 엄청난 이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이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가 아주 또 돋보였던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활약을 하면 할수록 좋은데 또 반면에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가 다가오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와서 네, 그렇죠. 일말의 불안감을 또 떨쳐낼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MLB에서는 특히 에인절스 경기 결과가 눈길이 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연패에 빠졌어요. 12연패가 됐는데 네. 오늘은 심지어 또 완봉패를 당했어요. 그렇죠. 이 완봉을 당한 보스턴의 마이클 와카가 개인 통산 2번째 완봉이고요. 5년 만에 완봉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이스급 투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봉을 당했다는 게 현재 에인절스의 상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아니 그런데 그 뭐 오타니
트라웃, 뭐 정말 쟁쟁한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라웃은 어제까지 안타를 못 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타를 못 친 게 굉장히 길었죠. 26타수 연속 무안타였죠. 네, 연속 무안타 7경기 연속.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 보스턴 이 상대 투수를 상대로 와카를 상대로 해서 안타 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네. 오타니도 뭐 타자로서도 그렇지만은 이 투수로서도 조금 좀 아쉬웠죠. 이 그렇죠.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당시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했었을 때 6이닝 5실점이었고 네. 지난 3일 뉴욕 양키스전에서도 3이닝 4실점으로 그렇죠.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투타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연패로까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12연패. 그런데 그 앞으로 에인절스한테 남겨진 일정을 보니까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연패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탈출도 쉽지 네. 않은데 그 다음에 남은 팀이 이제 뉴욕 매치랑 다저스를 만나요. 네. 진짜 지옥의 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매치랑 다저스가 참고로 내셔널리그에서 최고 승률 1, 2위입니다. 그렇죠. 네. 연패 탈출도 쉽지 않고 탈출해도 또 연패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그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막을 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최근 6연승 중이죠. 네. 10경기만 놓고 봐도 8승 2패고요. 지금 투수랑 타자 모두 그러니까 아주 그 걸출한 그런 에이스급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에서는 지금 에런 저지가 벌써 지금 홈런 21개 쳤고요. 네. 투수 중에서도 레스토르 코르테스가 5승 1패에 평균 자책점 1.50으로 이 부문 1위에 있고요. 네. 팀 평균 자책점이 눈길을 끄는 게 2.74. 그러니까 전체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네. 지금 투수와 타자 어느 곳 하나 지금 빈틈이 없는 그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약간 섣부른 예측입니다만 양키스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뉴욕이 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거 매치의 상승세도 굉장히 영리한 대답인데요. 네. 대도시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대도시가. 왜냐하면 다저스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에인절스까지 낄라 그랬는데 네. 최근에 에인절스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대도시에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뉴욕 매치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원투 펀치의 어떤 지금 맥스 셔저가 지금 또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퍼즐만 잘 맞춰진다면 저는 매치가 네. 조금 뭔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네. 네, 저는 일관되게 끝까지 알겠습니다. 매치의 우승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두 분의 평가에 대해서 정 PD는 영리했고 우리 김 기자는 남자다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겠습니다. 네. 그 혹시 최근에 선수들 중에서 또 어떤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나요? 우리나라 이제 배지환 선수가 네. 트리플레이에서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타율도 2할 8푼이고 홈런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5개를 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는 26번째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네.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가고 앞서 말씀하셨던 셔저가 이제 복귀를 준비하다가 재활하면서 자기 반려견한테 물려가지고 복귀가 좀 늦어졌다. 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또 짚어볼 만한 메이저리그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류현진 선수의 이제 부상 소식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네네. 뭐 클레이턴 커쇼 그리고 잭 그레이키, 그러니까 추억의 이 다저스 선발 3인방이죠. 그러네.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좀 전부 다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좀 이게 세월의 이제 야속함을 네. 좀 실감했던 그런 어떤 좀 소식도 좀 안타깝지만 네, 네. 이렇게 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모쪼록 정말 류현진 선수 그 강판 자진 강판이 그러니까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빨리 복귀를 빨리 했으면. 복귀해서 네. 다시 한번 또 멋진 공을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